여러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채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채굴 가능한 코인 중에서 가장 채단성이 높은 코인을 채굴한 후 원하는 코인으로 변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개인이 적은 돈으로 채굴장을 운영한다면 미니멈 얼마 정도 있어야 할까요? 채굴장을 만들고 운영하려면 어디에서 배워야 할까요? 자, 이렇게 또 힘님께서 또 여쭤봐 주셨어요. 채굴장을 운영하시려고 하시면은 보통 개인 채굴장으로 이제 차리는 규모로 하시면 보통 1억 원에서 한 2억 원 정도 사이로 시작하실 때 개인 채굴장을 운영하시는 게 맞고요. 그 1억 원 미만 같은 경우는 위탁 채굴장으로 이제 기기를 위탁하시는 게 뭐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라든가 시설 투자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경제성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채굴 관련된 것은 이제 유튜버를 이제 검색해 보시면은 채굴기 위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찾으셔도 되시고, 그쪽에서 찾으시다 보면은 저한테도 이제 오실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가장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그걸 믿죠? 아, 이 사람이 맡겨도 위탁해도 되겠다, 이런 거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과연? 돈이 걸린 문제인데. 아, 그럼요. 예. 우선은 실제 현장에 있나 가보셔야 되고요. 네. 가보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계약서 똑바로 이제 제대로 작성이 돼 있는가. 근데 이게 계약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저번에 대하락장 있었죠? 그때 먹튀한 채굴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채굴기가 담보물로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증을 서서 진행하는 경우도 없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거의 다 신뢰 수준에서 진행을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신뢰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사실상 현재는. 네. 그 위탁을 맡긴다고 해서 채굴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보증을 서주진 않거든요. 아, 이거는 개별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좀 안전한 방식을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블랙스타 940님께서 제 친구도 2016년부터 채굴하다 수익성이 없어서 그만둔 지 꽤 되었고, 불장 때는 수익을 많이 올렸는데 채굴기 사기도 당하고 했는데 요새는 채굴기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굴기 거래 측면은 채굴기를 좀 공부하고 보시는 방법만 아신다고 하시면은, 중고 채굴기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 가서 물건을 확인하고 주고받는 이제 직거래 방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채굴기 물건만 확인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시면은 전혀 문제없이 안전하게 거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채굴기 자체에도 그래픽 카드마다 제조 연월 그 시리얼 넘버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AS도 이제 다 받아주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전혀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임정호님이 가격 대비 가장 캐기 좋은 코인은 어떤 코인일까요? 투자비 대비해서 이익률이 가장 높은 코인은 무엇일까요? 2022년 8월 기준으로 어떤 코인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8월 기준이라고 하시면 지금 현재 9월이긴 한데 그 과거 데이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당시에도 이더리움이 거의 항상 1등을 달려왔고요. 이제 물론 이더리움 단일로만 했을 때는 뭐 네옥사라든가 뭐 레이븐 코인 이런 코인들이 1등을 치고 올라와서 순간순간 자리를 뺏기고 있긴 한데, 현재는 가장 코인 시장에서 핫한 게 이더리움 그리고 카스파라는 코인,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채굴한 듀얼 채굴이 가장 핫하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로 했을 때는 이더리움이랑 카스파 이렇게 두 가지 채굴하는 게 현재 1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익률 같은 경우는 중고 채굴기를 잘만 구하시면 10%대가 현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더리움 머지 이후 채굴기를 정리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코인을 채굴하실 건지요. 다른 코인이라면 어떤 코인 채굴하실 건가 궁금합니다. 아까랑 뭐 비슷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자, 어떻게 그 채굴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채굴기, 저는 지금 채굴기를 더 늘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 왜 그러시죠 지금 근데? 채굴은 어차피 전 끝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기회가 머지가 되든 안 되든 이더리움이 떨어진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가 저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떨어지는 과정 중에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계속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전에 하신 말씀하고 지금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네.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이더리움 머지 폭탄이 떨어져서 채굴률이 떨어진다. 수익률이 급강화돼도 결국에는 그 GPU나 이더리움 A식 채굴기로 네. 대체할 수 있는 코인은 분명히 정해질 거다라는 거에 관해서 네. 100% 확신하신다는 말씀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코인인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쵸. 근데 후보군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네. 이더리움 클래식, 레이븐, 예, 대표적인 게 네, 그리고 또 맞습니다. 뭔가요? 세로, 빔 등등등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 대표적인 네. 게 이클과 레이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두 가지가 가장 유망받고 있죠. 네. 그리고 같은 분이 또 질문해 주셨는데 만약에 현재 1억 원이 현금이 생기신다면 네. 채굴에 투자하실지 아니면 이것으로 채굴기가 아니라 코인을 사실지. 저는 좀 더 타이밍을 보다가 채굴기를 늘릴 겁니다. 무조건. 저는 채굴 사업은 계속 지속된다고 보고요. 그 단지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은 그 비중을 조정해서 들어가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저는 그 타이밍은 언제든지 괜찮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킴 인화님께서 향후에 전기료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네. 채굴 시장에서 바라보는 채굴자들이 이 전기료 인상에 관한 관점에 어떻게 대응하실 준비가 되셨는지. 10월 달인가 아마 그죠? 네. 한국전력에서 10월 달에 예. 올라가죠. 7월 달에도 이미 올라갔습니다. 아 그런가요? 현재 전기료가. 네. 그리고 내년에도 전기료 인상이 확정돼 있고요. 아, 단지 그 월이랑 정확히 얼마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확정이 안 나 있을 뿐이지 인상은 확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채굴 하시는 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 지금 채굴협회를 만들어서 이걸 산업 분야로 인정받게 되면은 현재 일반 전기를 사용해서 보통 채굴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 전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산업으로 인정받아 산업 전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전기료가 거의 한 40% 아니면 30% 이 정도까지 절감이 되게 됩니다. 네. 이거를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거 말고 다른 대안으로 해외 채굴장, 좀 저렴한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에 진출을 해서 이런 저렴한 전기를 이용하면서 이제 해외 채굴장 구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도 이제 많은 단점이 있긴 하지만 현재는 이제 산업으로 인정받는 것, 그리고 해외 채굴장, 요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분 개동님인데 아이디가 개동님이세요. 네. 왜 개동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단순하게 질문할게요. 가긴 가는 거죠. 물음표. 돈 벌 방법이 없는 건 확실해서 하고 있는데 가긴 가는 건지 해서요. 코인 상승에 관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코인 상승이라 네. 진짜 이런 말 드리기 좀 죄송한데 솔직하게 그냥 말씀하세요. 네. 이렇게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코인을 떠날 때 올라갑니다. 솔직한 말로. 왜냐하면은 더 이상 세력들이 일반 사람들이 투자했을 때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밀어붙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채굴기를 조립하고 판매까지도 하는데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1년에서 2년은 채굴기로 나온 수익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메꿔놓을 자신이 있을 때만 들어오시라고. 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께서 의뢰를 하셔도 똑같은 네. 생각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설상 본인의 네. 수익이 없더라도. 네. 네, 마찬가지. 네. 그리고 채굴자 분들은 장기 보유 물량을 어떻게 보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유명 거래소에서 스테이킹이나 보관 자체로도 이자를 많이들 주다 보니 눈길이 가서요. 자, 보관 방법을 여쭤보셨어요. 채굴자 분들. 지금 현재 대형 채굴장 운영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테이킹도 하고 보통 트레이딩을 기본적으로 다 하십니다. 거의 다. 그래서 현재 이제 낮아진다 싶으면은 계속 판매를 하다가 이제 저점이다 싶으면 다시 매집을 해서 올라갔을 때 팔고 이런 트레이딩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을 하신다고 하면은 코인 트레이딩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시고 들어오셔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순수하게 채굴만 한다고 하시면은 작년에 이제 제가 진입을 한 다음에 올해까지 재미를 못 봤다고 처음에 나왔을 텐데 네네.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성트 동생님께서 네. 채굴자들이 보는 불장 시기는 과연 언제일까요? 저는 내년 말 중순부터 말 보고 있습니다. 제 주변 분들이랑. 빠르면 내년 중순, 네. 내년 그러니까 중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6월 달 전후로 해서. 예, 맞습니다. 그게 참 되게 경제적으로도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연준에서 금리를 올해 하반기까지는 앞으로 뭐 9월 달에 0.5를 하든 0.75를 하든 네. 지속적으로 분명히 올리긴 올릴 텐데, 우리가 뉴스를 매일 보다 보면 내년 중반기나 하반기에는 네. 금리를 그냥 동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금리 인하해서 돈을 풀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질문 주신 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한 부분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진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만약에 좀 안 좋게 말해서 좀 선동한다 이러면은 뭐 어떻게 간다, 이클 간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그렇게 분명히 말씀 안 하셨고 지켜본 다음에 결정할 거다. 근데 정직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어쨌건 오늘 만나서 아주 반갑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오늘은 좀 약간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에는 개별적인 코인에 관해서 조금 자료 정리를 해서 이클은 어떤가, 뭐 예를 들어서 라이트 코인은 어떤가, G캐시에 관해서, 파일 코인에 관해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네, 초대만 해주시면은 뭐 준비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이제 감사를 드리고, 자, 참 이 그림이 저도 이제 찍으면서 참 재밌는데 어떠셨어요? 네, 이렇게 이런 캐릭터를 이용해서 이제 찍어본 네. 건 처음인데 네. 너무 새로운 경험이라 그런지 너무 재밌었던 네. 것 같고요. 네.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네. 얼굴 표정 재미나게 한번 지어주시겠어요? 어우. 너무 막 느끼한데요? 어우, 완전, 그럼 더 방송이 진행되면 너무 웃기게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찰리 브라운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에 인사를 드려야죠. 네. 하나, 둘, 셋. 셋. 웅하!